안녕하세요. 이셀프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영양평가에서 모르는 용어가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의 2편으로 성격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편 원리에서는 영양평가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양평가는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읽고 이해할수록 출제되기 때문에 모르는 용어가 나와도 침착하게 읽어보고 대처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 그런 원리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는 용어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얼어붙는다. 이런 현상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게 성격 차원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이 낯선 문제 상황이 나오면 문제 해결을 못한다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이 둘 사이에 모르는 것은 못 푼다는 신념이 작용합니다. 이것이 실제 장애 요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학습 지향성이라는 변수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학습 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모르는 게 나왔네? 그럼 지금부터 알면 되지. 이렇게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습 지향성이 낮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는 게 나왔다? 나는 벌써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진짜로 모르는 것은 못 풀게 돼버립니다. 나는 이미 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마음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못 푼다는 신념이 작동을 해서 실제로 문제 해결이 안 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격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설과 칼럼을 읽어서 매일 1시간씩 읽어서 유식해지자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이 세상이고 이 점이 하나의 지식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보죠. 그러면 세상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지식은 실시간으로 생성됩니다. 지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설과 칼럼 같이 이 지식 유식해지자 점을 찍어가지고 점을 아무리 많이 찍는다고 해도 점을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찍는다고 해도 무한한 세상을 커버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사설과 칼럼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세상은 무한히 넓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화합니다. 내가 사설 칼럼을 10,000개 읽었다. 그런데 읽은 것과 전혀 무관한 소재가 출제되는 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가능합니다. 세상은 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식해지자, 이건 근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낮은 학습 지향성이라는 성격이지 지식을 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지식을 쌓는 속도는 지식이 생성되는 속도를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아는 소재, 친숙한 용어가 나오면 좀 쉽게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것을 도식화해보면 잘 아는 소재, 친숙한 용어가 나오면 잘 풀 수 있고 잘 모르는 소재, 낯선 용어가 나오면 잘 풀 수 없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제를 읽을 때는 쉽네. 나 이거 아는 거야. 이러고 풀었어요. 그런데 평가위원 인터뷰 들어가서 질문을 받는 순간 허걱합니다. 내가 완전히 초점을 잘못 맞췄네. 완전 잘못 이해했네.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체감 난이도를 소재, 용어 같은 걸로 보고 느낍니다. 표면만을 보고 이게 얼마나 친숙하냐를 가지고
이것을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거 나오면 쉽다, 모르는 거 나오면 어렵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과제의 난이도는 갈등 구조의 복잡성, 정보 제시의 복잡성, 현상이랑 근본 원인 간의 논리적 거리,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리고 근본 원인이 깊게 숨겨져 있는가, 이런 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실제 난이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잘 아는 거다, 그러니까 간단하겠지, 이것이 오해로 작용해서 완전히 초점을 잘못 맞춰서 질문을 두는 순간 허걱하게 잘못 푸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잘 아는 소재, 친숙한 용어가 나온다고 해서 쉽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현상에 있어서 이쪽 측면을 조망할 수도 있고 저쪽 측면을 조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제도가 있다고 해도 그 제도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죠. 이쪽 측면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 이쪽 측면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는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이걸 미리 알면 예언자죠. 역량평가 과제 시행 안내나 유의사항을 자세하게 보면 이런 문구들이 주로 나타납니다. 이 과제는 각색 재구성한 겁니다.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 조건에 맞추어서 과제를 해결하십시오. 이것은 가상의 조직과 상황입니다.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 상황으로 간주하고 상황에 맞게 과제를 수행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현실을 약간 편집해 놨을 때 내 고정관념이 작용해서 지금 여기서 조망하고 있는 이 관점을 완전히 무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쪽 관점을 갖고 있으면 사실 이 시뮬레이션은 저쪽 관점을 조망을 하고 있는데 이쪽 관점으로 풀어버립니다. 내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그냥 투영해서 나 이거 알지, 뭐 읽어볼 필요가 있어, 벌써 아는 건데, 이렇게 풀면 문제 해결이 산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나왔다, 아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다는 단차원적인 개념이 아니고 다층적인 개념입니다. 들어는 봤다, 읽어봤다, 이것도 안다고 표현하고요. 원리를 이해한다, 해결 방안을 내가 수립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것도 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얕게 하냐 깊게 하냐, 이 깊이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는 봤다랑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을 둘 다 안다고 표현해서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사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학습 지향성이 낮은 성격의 사람의 경우에는 뭐뭐에 대해서는 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알아, 들어봤어, 읽어봤어, 알아, 알고 있으니까 알 필요 없다, 이런 사고 패턴을 가져서 상식이 부족한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학습 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나는 땡땡땡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모르니까 이제부터 알아야 하죠. 이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 패턴이나 성향 때문에 자팍다식한 성향이 형성이 됩니다. 모르고 궁금한 게 많으니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사설 칼럼에서 봤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얕게 생각하는 사람의 단골 멘트입니다. 들어는 봤다랑 설명할 수 있다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지식은 그렇게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안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학습 지향성이 어떤 식으로 평소의 삶이나 생활에서 나타나냐면 새로운 기계,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할 때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학습 지향성이 낮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기계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는데 잘못 누르면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몇 년 지나도 온오프밖에 못합니다. 반대로 학습 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이런 것들을 접할 때 막 해봅니다. 뭐 폭발을 할 건 아니니까 이것저것 눌러보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게 되고 이것을 익히게 됩니다. 이런 행동 패턴과 성향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대처를 가르는 것이지 지식의 양이 그것을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설과 칼럼 이거 읽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요거를 읽을 때 난 사실 알고 싶지 않다. 궁금하지도 않다. 그런데 영양평가 때문에 1시간씩 의무감으로 꾸역꾸역 읽어야 돼. 이렇게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자팍다식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팍다식한 사람은 일단 궁금한 게 많습니다. 세상 만사에 대해서.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거 모르면 알면 되지. 눌러봐. 경험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표준적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 다들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새로운 건이 있으면 그 건에 맞게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뭐뭐뭐에 대해서는 잘 안다. 경솔하게 자신하지 않고 내가 뻔히 알고 있는 거라도 이 상황은 다른 상황일 수 있으니까 진지하게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연구를 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런 행동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용어가 나왔을 때 잘 대처하려면 사실 학습 지향성이 높아야 되고 성격으로서 학습 지향성을 높이는 방법은 성격이 바뀌어야죠. 모르는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면 학습 지향성이 높아집니다. 틀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행동으로 해보면 학습 지향성이 높아지고 사실 영양평가 모르는 용어 나왔을 때 대처할 때도 이런 성격이 필요한 거죠. 입사했을 때나 지금이나 정책 환경이 1도 달라진 것 없이 똑같다. 세상에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모든 회사는 변하고요. 정책 환경은 변하고 내가 입사했을 때랑 지금이랑 이 일을 똑같이 하는 회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습 지향성이 낮은 사람이 관리자 역할을 맡으면 실제로 변화가 생겼을 때 적응을 못해요. 성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영양평가 모르는 용어만 못 푸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은 실제로 성과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는 용어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얼어붙는다 라고 한다면 변화해야 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성격입니다. 성격, 학습 지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격을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다음 3편에서는 모르는 용어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3편, 방법편으로 다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